연수입 1억 이상이 되어도 행복이 증가한다는 새로운 행복 보고서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보고된 와튼스쿨의 매트 킬링스워스 박사의 반박 논문인데요. 10년 만에 발표된 행복과 소득 수준의 반전 보고서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 연구에 따르면 행복의 증가는 연소득 1억 이상에서는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실제 감정 경험을 바탕으로 한 데이터에 기반했기 때문에 연구자들과 일반 대중들의 관심에 초점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연구한 미국의 대규모 표본에서 얻은 100만 개 이상의 경험적 감정 데이터에 기반한 보고서는 행복이 소득과 선형적으로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연소득 1억 아래에서 행복이 증가하는 것과 같이 연소득 1억 이상에서도 똑같이 행복도가 가파른 기울기로 올라간다는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최근의 연구 결과는 부유한 국가 사람들의 행복이 이미 정점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더욱 큰 행복 잠재력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더 높은 소득을 경험할 때 더 만족한 삶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잠재력입니다. 2023년에 다시 평가된 돈과 행복의 상관관계로 인해 우리는 묻게 됩니다. 돈과 행복의 진정한 상관관계는 무엇일까요? 이번 연구에서는 사람들의 행복의 두 가지 형태를 관찰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삶을 사는 매 순간 동안 자신이 느끼는 감정, 둘째는 자신의 삶의 모습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였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결과는 놀랍게도 경험적 행복과 평가적 행복이 소득 수준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고소득자, 저소득자 구분할 것 없이 소득이 늘어날 때 두 부류 모두 행복의 증가는 가파른 기울기를 나타냈습니다. 연소득 1억까지만 행복하고 그 후에는 행복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과거의 연구와는 달리 연소득이 1억 이상이 되어도 행복도는 늘어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경험적 행복과 평가적 행복이 없어지는 소득 인기값에 대한 기준도 없었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소득이 높아질수록 사람들은 삶에 대해 더 만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 더 큰 행복으로 이어지는 것일까요? 이것은 소득과 삶의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인간 복지 과학에서 가장 오래 지속된 질문 중 하나입니다. 많은 연구들이 일반적으로 소득과 행복 사이에 긍정적인 관계를 시사했지만 이 관계에 대해 늘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소득 수준에 따른 행복의 형태에 관한 것입니다. 소득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행복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가? 아니면 소득이 높아질수록 더 큰 행복을 느끼는가? 두 번째 질문은 소득이 경험적 행복과 평가적 행복 중 어느 쪽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소득 수준과 행복의 증가는 주로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 자신이 느끼는 방식에 영향을 받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삶에 대한 타인의 평가에 영향을 받는 것일까요? 그동안의 연구에서는 주로 평가적 행복을 주목했는데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더 높은 평가적 행복을 보고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소득과 개인적 경험으로 인한 행복 수준에 대한 조사는 적었는데 이 연구는 소득 수준의 변화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감정을 얼마나 좋거나 나쁘게 만드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매우 영향력 있는 한 연구에서 경험적 행복과 평가적 행복의 현저한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평가적 행복은 전체 소득 범위에서 꾸준히 증가했지만 경험적 행복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연소득 1억 미만 사람들의 경우 소득이 높아질수록 행복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연소득 1억 이상의 사람들은 소득이 늘어도 행복이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동일한 데이터로 분석한 최근 글로벌 분석에서도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경험적 행복에 대한 안정기는 연소득 약 1억 원이고 타인이 나의 삶을 바라보는 평가적 행복에 대한 안정기는 소득 수준이 이보다 더 높았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시사합니다. 연소득 1억 미만의 사람들은 기본적인 의식주를 충족시켜 일상생활의 개선이 확실히 이루어지지만 연소득 1억을 넘어서면
소득은 타인이 나를 평가할 때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연소득 1억 이상의 돈은 인생에서 타인이 나를 평가하는 무엇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적 행복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연소득 1억까지가 충분하며 이 소득 수준을 넘어가면 소득의 추가 증가에 대해 신경을 쓸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 결과 연소득 1억의 임계값은 소득과 행복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과학적 및 대중적 이해를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이러한 연구 결과가 이번 연구에서 약간 달라진 결과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동안 평가적 행복은 설문조사를 사용하여 쉽게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험적 행복을 측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를 직접 측정하려면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해야 했는데 최근까지 이것을 대규모로 실행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연구자들은 과거 특정 기간 동안의 감정을 어떻게 기억하는지 사람들에게 일일이 질문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러한 방법은 기억의 오류와 판단의 편향에 취약한 접근 방식입니다. 연소득 1억에서 정체기를 발견한 기존의 연구 결과는 소득과 기억된 감정 사이의 관계가 어떤지 알려줍니다. 소득과 실제 정서적 경험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보면 소득이 사람들이 삶을 살면서 경험하는 실제 행복과 연관이 없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기억된 감정에는 편견이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과 행복 사이의 진정한 관계는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강하거나 약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어려웠던 연구가 이제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소득과 행복 관계에 대한 실시간 보고서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에 거주하는 33,391명의 고용된 노동 연령 성인 18세에서 65세 사이의 행복 경험에 대한 172만 5,994건의 보고서를 기반으로 합니다. 경험적 행복은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측정되었고 평가적 행복은 전반적으로 기아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소득에 대한 질문은 기아의 연간 총 세전 가계소득은 얼마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 소득과 행복 사이에 관찰된 상관관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경험이 풍부한 행복과 평가적 행복이 모두 강력하게 연관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소득과 행복과의 관계는 놀랍도록 선형적이었습니다. 경험적 행복에서 관찰된 고점은 없었습니다. 소득 수준이 늘어나도 행복의 기울기가 아래로 떨어지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더 높은 수준의 평가적 행복과 더 높은 수준의 경험적 행복을 보고했습니다. 수익이 많을수록 기분이 더 좋은지, 기분이 덜 나쁜지, 아니면 둘 다인지도 연구했다고 합니다. 기존 연구에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슬픔 수준이 낮지만 행복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에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자신감, 선함, 영감, 관심, 자부심 등의 모든 긍정적인 감정의 수준이 상당히 높았고 두려움, 분노, 나쁨 등의 모든 부정적인 감정의 수준이 훨씬 낮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연소득 1억 이하의 사람들을 조사한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5가지 긍정적인 감정 중 4가지 자신감, 좋음, 관심, 자랑스러움의 수준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모든 부정적인 감정, 두려움, 분노, 나쁨, 지루함, 슬픔, 스트레스, 속상한 감정이 훨씬 더 낮았습니다. 연소득 1억 이상의 사람들을 조사한 경우에서도 소득이 높을수록 모든 긍정적인 감정, 자신감, 선함, 영감, 관심, 자랑스러움의 수준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또한 모든 부정적인 감정의 수준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저소득자의 소득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감정이 감소한 반면 고소득자의 소득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감정이 증가했다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과거 연구에서는 분명 연소득 1억에서 행복의 정체기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연구 결과에서 소득 수준과 행복 사이에 선형적 관계가 발견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스마트폰의 발달로 인해 현재의 연구는 경험적 행복을 실시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연구에서는 연소득 1억 이상 사람들의 경험적 행복의 변화 정도를 감지할 수 있는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연소득 1억에서 행복의 정체기를 발견했던 기존의 행복에 대한 연구 결과 때는 실시간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 때문에 소득과 행복 수준에 대한 현재의 연구 결과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을 줄이고 즐거움을 늘리기 위해 돈을 씁니다. 따라서 저소득에서 중간소득으로 이동하는 것이 고통의 원인을 완화하는 데 유용합니다. 저소득자는 피해야 하는 고통의 원인이 많겠지만 소득이 많을수록 피해야 하는 고통의 원인은 더 적어집니다. 긍정적인 감정은 전체 소득 범위에서 더 고르게 증가했으나 연소득 1억 이상의 사람들에게서는 더욱 가파른 연관성을 가졌습니다. 다만 이번 연구 결과에서 특이할 점은 저소득자는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더 행복해했고 고소득자는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더 행복해했습니다. 종합하면 최근의 행복에 대한 연구 결과는 더 많은 소득이 더 큰 행복과 강력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과거 연구 결과와 달리 소득 범위 전체에서 행복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연소득 1억 원이 될 때 행복이 정체되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경험적 행복과 평가적 행복이 멈추게 되는 소득 기준도 없었습니다. 대신 소득이 높을수록 순간순간 기분이 좋아지고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돈이 행복을 향상시키는 힘을 상실하는 시점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의 연구 결과는 그 시점이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높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